안녕하십니까. 검찰 서한 출신 법무사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불송치 이의 신청서 방법, 절차, 확률 반드시 이거 세 가지 검토하지 않으면 100% 기각됩니다라는 주제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결정 등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하였다는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을 경우에 고소인 등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검찰 출신 형사법무사가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서 통보받았을 시 이 신청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실무 경험의 노하우와 법률 지식을 기반으로 불송치 이의 신청 절차 및 불송치 이의 신청 시 인용 확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경찰 결정의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통해 불송치로 결정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거나 또는 불송치 결정서를 우편으로 받았을 시 제일 먼저 검토할 사항은 경찰 결정의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결정의 종류는 크게 법원 송치, 검찰 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불송치란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로 정리되며 세부적으로 혐의 없음의 이유는 범죄 인정 안 됨, 증거 불충분으로 분류됩니다. 검찰 출신 형사법무사 실무 경험상 경찰의 불송치 결정의 다수를 차지하는 이유는 증거 불충분함으로 혐의 없음이며 그 다음 많은 이유가 각하입니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결정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검찰에 송치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며, 각하라는 것은 범죄의 성립 요건 등 여러 조건이 맞지 않으므로 수사를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종결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찰 결정의 종류에 따라 불송치 이의 신청서 작성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 증거란 쉽게 설명하자면 사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즉 경찰이 검사에게 피의자를 송치하려고 할 경우에 피의자가 이 사건의 범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말합니다. 그래야만 검사는 법원에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법률상 표현으로는 기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서에 증거 불충분이라고 기재했다면 그 사건에 맞는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므로 고소인 등 이 신청인은 경찰이 증거 판단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각하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사건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각하 결정 시 범죄의 성립 요건 등 여러 요소를 다양하게 분석하여 경찰 결정의 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피의 사실의 요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피의 사실의 요지란 경찰이 피의 혐의자에 대한 혐의 사실을 간결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피의 사실에는 사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욕하 원칙에 의거하여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결국 피의 사실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피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죄명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불송치 이유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불송치 이유에는 사건에서 적용한 죄명을 토대로 사건 담당 경찰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있는 내용으로서 피의자에 대한 범죄 인정 여부, 고의성 여부, 증거 여부 등 사항을 기재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결국 형사사건은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의 성립의 요건에 부합되는지, 고의성이 있는지, 사실관계에 따른 증거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이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이의 신청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 검찰 출신 형사법무사가 불송치 이의 신청 시 검토하는 필수 3요소입니다. 첫째, 경찰의 사실관계 오인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이 사건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그 이해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경찰 수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두 번째, 경찰의 법리 오해 여부를 검토합니다. 죄명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 등의 검색을 통해 경찰이 올바르게 법률 적용을 하였는지, 법률 적용 및 결정을 함에 있어 법리에 맞지 않는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하였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사 미진 여부를 검토합니다. 수사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막연히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로 인하여 관련 증거 수집 등의 소홀함이 있었는지, 증거 판단을 그릇되게 한 것이 아닌지, 다른 범죄가 인정됨에도 판단을 유탈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자, 검찰 출신 법무사의 생각입니다. 의신청 방법, 또 절차, 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경찰 수사가 오류가 있음을 찾아내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이란 현재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자칫 경찰 수사의 잘못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형사사법 절차입니다. 즉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경찰 결정대로 사건은 종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인 등 피해자는 경찰의 위법하고 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인 검찰청 검사에게 이의를 신청함으로써 검사가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가 수사 전문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직접 보안수사 또는 경찰의 보안수사 요구를 통해서 경찰 수사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송치 이의신청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리에 맞게 경찰 결정의 오류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검사를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서면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입니다. 고소인 등은 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한 경찰서에 작성한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담당 경찰관은 즉시 접수한 불송치 이의신청서와 사건 기록 일체를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게 됩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에 접수되면 검사실에 배당되어 검사가 직접 이의신청서를 바탕으로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에 경찰 불송치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에 보안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보안수사 요구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가 보안수사를 결정하게 되면 그 보안수사 내용 및 결과에 따라 경찰 불송치가 검찰 송치로 바뀌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신청이 인용될 확률입니다. 검찰 출신 법무사가 상담을 하는 분 중에 의외로 이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 확률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결과는 각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사건에 대한 확률을 논한다는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검찰 출신 법무사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 신청 선행 조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경찰 수사의 문제점 등 이 신청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실무 감각에 능통한 법률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통하여 법리에 맞게 이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저 검찰 출신 형사법무사는 경찰 검찰에서 31년간 수사관을 재직한 수사사무관 출신 법률 전문가이자 수사 전문가입니다. 감사합니다.